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도 멘토입니다. 자, 일단은요, 2015년도 새로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는 제가 마지막 방송일 때 또 인사를 좀 드렸는데, 또 새롭게 또 새해 인사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모든 분들, 예, 새해 복 받으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보시는데, 2015년도, 여러 가지로 지금 다산다했던 14년도가 끝나고 15년도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틀째 거래를 벌써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제대로 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월 효과를 좀 누리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전에, 예,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종합주가 지수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예, 1915.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55 정도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해외 쪽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대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미치는 내용들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점,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일모직이 오늘 장중에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 부분 차익성 매물에 좀 집중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마이너스 0.55,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직전 고점까지 일단은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1월 효과는 어떻습니까? 중소형주 쪽에서에 대한 1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중소형주 1월 효과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보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2015년도 1월입니다, 여러분들. 1월임에도 불구하고 왜 2014년도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하부에 걸려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뒤이어서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매수하지 못할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변수들 어떻습니까? 유가 하락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를 필두로 해서 그렉시트라는 부분들 아직까지 해결되는 내용들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국 내에서의 경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후광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그렇게 아시아 증시, 쉽게 말씀드려서 신흥국 증시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 4사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 EPS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 일단 대형주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모습들이 시장에 조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서 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용어가 있죠. 풍선 효과. 쉽게 말씀해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어둡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작은 금액들만을 가지고 코스닥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1월 효과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은 2015년도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의 편입을 진행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들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 2015년 투자 전략이라는 1편을 가지고 결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결제주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10% 이상씩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추세적인 움직이라든지 추세 매매라든지 기술적인 포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1월이라는 특성, 1월이라는 특색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섹터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테니까요.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들은 1월 효과, 중소형주의 포지션을 한번 맞춰보자 라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번 주, 오늘뿐만 아니고 요번 주에 진행이 되셔야 되는 전체적인 큰 투자 전략 한번 마무리하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 좀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SKCNC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SKCNC. 자, 유일하게 보시게 되면 20만원대 종목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같은 경우 8% 이상의 상승 흐름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65%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SKCNC가 올라가는 이유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제일모직이 불고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지배구조. 예,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서 SKCNC를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SKCNC가 가지고 있는 IT와 BIT의 사업구조가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다소 조금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IT 쪽에 포진되어 있는 SKCN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4, 4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 우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었던 SKCNC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수익률 자체는 8.9%지만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시게 되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둬들이는 대표적인 종목,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직전 고점까지 말씀드렸어요. 26만원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4,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우호적으로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 시즌 때까지는 한 번쯤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4.8%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1.45%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다른 터치패널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더딥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는 오늘 5%대의 상승 흐름도 보여줬고요. ELK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외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인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S맥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2014년도 휴대폰 부품주들의 암흑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Q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P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Q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적인 논리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중국발에서 시작된 물량 공세가 진행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쪽에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죠. 자, 바닥권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시킨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양봉의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1월 효과는 어디 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 중소형주에 포지션이 잡혀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핫한 쪽은 휴대폰 부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편입 가격이 4,675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원대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원이 닿았을 때 강한
상승 흐름들, 돌파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가를 수정하는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와이솔.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와이솔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구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추세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와이솔도 마찬가지로 S맥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국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연관성이 그런대로 가장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RF 모듈이라든지 소우 필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중국 제조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상승폭, 오늘자의 양봉 자체는 다소 단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앞절에 진행되고 있었던 이러한 이제 캔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봤을 때 S맥과 Y솔 같은 경우 보여주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잠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차례 급등을 하기 위한 쉬어가는 구간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급등하는 종목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7,41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8,2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목표가를 한번 좀 올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에서 목표가를 7,800원 올리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급등 흐름들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3.1%의 상승 흐름이거든요.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에요. DI. 자, 여러분들 DI 재미없죠? 저도 되게 재미없네요. 되게 지루합니다, 이 종목. 참,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끄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지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제를 좀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0.8%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목 교체를 한번 제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반도체 종목군도 저희 상당히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원익IPS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일정 수준의 하락폭이 좀 나오면서 좀 손절 라인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은 역시 시장에서 화답을 하기 마련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자 같은 경우도 2.1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편의가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 그러니까 아니면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내일자 공략주로 한번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좀 아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목표가 제가 7,800원 드렸거든요. 목표가 7,800원? 그렇더라고 하면 여러분들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이 너무 좀 지루하시다. 가지고 계시가 너무 지루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 구간까지 굳이 기다릴 바에야 다른 종목으로 나는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체 매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한번 저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제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우호적으로 변했던 포인트들은 1월 달에 조금 더 좀 급증하는 수익률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 투자 전략, 그리고 이번 주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그리고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리뷰까지, AS까지 다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박 플러스 시즌2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제가 작년도서부터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을 편취를 하는 데 있어서 추세와 그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임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잠시 제가 스탑을 좀 걸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1월 달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1편과 2편을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리뷰가 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2015년도 1월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섹터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은 결제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에 결제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요번 1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2015년도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2편을 잘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PPT 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전망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2014년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5년도 1월도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의 연장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 장세, 날이 중소형 장세 사실 개별주에 가깝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제주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후장 들어서 사모니터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빨리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종목군들 강세였죠? 게임주들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을 굉장히 잘 따라가셔야 되는 한 달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전체적인 큰 그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성장 동력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 상승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성장 동력이 외향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내향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동력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씀해서 중국 시장이 3,000포인트 넘어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전혀 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중국 쪽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아직까지는 온기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4, 4분기 관련해서 화장품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후광통. 제가 후광통입니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 증시에 과연 득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득보다는 실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에서 해외 인접 국가의 자본시장이 열려버린다고 했을 때 자금의 쏠림 현상, 쉽게 말씀해서 이머징 시장에 EM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 자체가 퍼지는 게 아니고 중국 시장에 몰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흐름들은 장점보다는 단기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달러 강세에 따른 국내 증시 수급 부담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텐데, 물론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시장에 좀 알려진 내용들도 있어서 다소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들 자체는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에 대한 하락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외국계 자금 자체가 미국이라는 본토로 송금이 됐었을 때의 흐름들,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부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적 확률적으로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앞서 말씀드렸죠? 6월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15년도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큰 전략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종목별 장세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코스닥이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스피, 경기 관련주를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져다줄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차적인 충격파는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큰 그림에서의 변동폭,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됐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안정화를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이전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대형주들에 대한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종목 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반기에는 매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에 1차적인 충격 이후에 어떻습니까? PBR 자체가 1배 미만이었을 때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었을 때의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015년도 제가 간략하게 5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이해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막연하게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 정리가 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 두 번째 어떻습니까? 중국 달러 강세, 금리 인상. 자, 결론입니다. 코스닥, 상반기에는 코스닥에 집중하자. 하반기에는 코스피에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그냥 도식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십시오. 자, 2015년도, 2014년도 마지막 쭉 보셨다가 쭉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텍스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텍스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도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궤적을 그리면서 2015년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암울하시죠? 하지만 대박 플러스를 시정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오늘 2015년도 투자 전략, 2015년도 1월 달에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필연적 성장, 모바일 보안 시장입니다. 자, 필연적 성장, 모바일 보안 시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자결제주 올랐죠? 전자결제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결제주가 주가가 빵빵빵 상승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은 그냥 전자결제주, 좋다 하고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한 발 빠른 투자 전략들을 원하십니까? 자, 남들보다 한 발 빠른 투자 전략을 원하시겠죠? 자, 실질적으로 전자결제가 올라가게 되면 모바일 보안 시장도 곁다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따라하는 매매들 굉장히 많이 해보셨죠? 쉽게 말씀해서 같은 섹터 내에 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 하부에 걸려있는 2군, 3군의 종목군들도 일제히 상승한 흐름들 상당히 많이 보여주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로도 따라 할 수 있는 매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하나의 산업이 발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산업이 시장에서 곽광을 받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섹터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모바일 보안 시장에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스마트폰, 단순히 전화와 문자가 아닌 인터넷 서핑, 그리고 결제, 노트,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활용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저장 및 개인 금융정보의 전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지금 이 시간에서 무슨 스마트폰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참 우습긴 한데요. 자, 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 보안 이슈로는요, 핸드폰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을 분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단말기,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를 분실을 했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바일 보안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의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모바일 보안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자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커진다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악성 앱 유포입니다. 이것도 사회 문제가 좀 상당히 많죠. 파밍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그리고 악성 코드의 간여 위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되는, 그리고 유료 콘텐츠, 과금으로 인한 파밍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바일 보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점진적으로 모바일 보안에 대한 인식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산업에 대한 변화들은 첫 번째는 금융권에서 나타나겠죠. 자, 오늘 전자결제주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자결제주가 필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안이 첫 번째 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1차적인 성장은 결제 시장의 성장이고요. 그와 부수적으로 같이 성장할 그 궤를 같이해서 움직일 시장은 보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생되는 쪽이 금융, 그 다음 공공기관이겠죠. 예, 그 다음 기업, 모바일, 보안투자 등대로 관련 업체의 수혜가 점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어떤 파수닷컴이라든지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물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로 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본업 자체는 보안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을 하시려면 어떤 보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뭐 각 기업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형식의 보안 솔루션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문 인식이겠죠.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각각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체 인식 보안 솔루션 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흐름의 첫 발을 내디딘 기업이 애플이라는 얘기겠죠. 애플 아이폰 5S를 시작으로 해서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흐름들 자체는 각 제조업체들의 숙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더불어서 속속들이 생체 인식과 관련된 보안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쉽게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형식들 많이 하시죠. 쉽게 말씀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안랩을 통해서 V3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까셨을 거고요. 설치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알약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이제 이스트소프트의 알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C의 소프트웨어로서의 작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형식의 보안 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구분이 좀 되시죠? 구분. 여러분들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을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보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구분들만 되시게 되면은 종목들 찾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앞서서 제가 뭐 열심히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편적으로 어떠한 시장 성장들을 보여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10년 대비해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끊임없이 시장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발맞춰서 시장이 어떻습니까?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테마의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오늘 뭐 매수해가지고 내일 안 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이러한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기업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어떤 게 보이세요? 되게 작죠, 여러분들? 되게 작죠? 되게 작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라온 CQ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번호 042510이고요. 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모바일 오피스 필수 보안 제품인 MDM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바일 백신 그리고 암호 인증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라온 CQ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이드 기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성장, 그리고 한 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2015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라운시큐어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원스라는 종목이에요, 원스. 네트워크 보안 기업입니다. 쉽게 윈스라는 종목이고요. 네트워크 보안 기업입니다. 침입 어떻습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흔적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이 기업이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에서 비상 신호들을 보여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원천적인 시장의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거의 추가적으로 2014년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바닥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상승률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스라는 종목을 한번 봤고요. 자, 다음 종목,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파수닷컴. 파수닷컴입니다, 파수닷컴. 자, 파수닷컴. 어떻습니까? 데이터 보안 전문 업체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보안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DRM 시장의 점유율 1위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보안 시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이 파수닷컴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모바일 보안, 뭐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파수닷컴이 먼저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실적들을 내보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성장과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두 마리 토끼를 대표적으로 다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라운시큐어,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대한 윈스, 그리고 실적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파수닷컴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모바일에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소개시켜드리지만 꼭 필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사물인터넷이요. 드디어 2015년도 오늘 우리 시간으로 뭐가 열리죠, 여러분들? 우리 시간으로 뭐가 열립니까? 오늘 2015년도 CES가 열리기 됩니다. 자, 2015년도 CES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쪽이 어떠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아마 사물인터넷이라는 내용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CES에 대한 성격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가전박람회에 상당히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졌거든요. 쉽게 해서 뭐 TV, 신제품 소개하고요. 뭐 쉽게 해서 이제 뭐 냉장고 소개하고요. 상당히 조금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CES가 모바일과 어떻습니까? 모바일과 가전에 대한 융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자동차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융합이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천적인 이해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물인터넷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12월 달 한 달 내내 아마 시끄럽게 들으셨을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CF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경동나비엔인가요? 탤런트 김남주 씨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나 운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보일러를 안 끄고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보일러를 끄는, 외부에서 보일러를 끄는, 아니면 온도를 조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종목이 뭐 코콤이라든지 코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물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물인터넷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홈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확산이 되고 IT 융합이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집에 스마트 TV, LED 조명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기기의 종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동나비엔 뭐 기업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실생활을 좀 편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애플, 구글, 글로벌 제조사들은요 스마트홈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시장에 환경을 조성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환경 조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스마트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사물 인터넷이 큰 그릇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작은 그릇으로서 스마트 홈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T&T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에서 제조업체, 플랫폼 업체 등 각각의 기업에서 사물되는 환경에 맞서 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AT&T입니다. 미국의 AT&T, 즉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겠죠. 자, SK텔레콤도 오늘 이제 CES에서 7가지 이상의 사물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좀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회사들이 과연 스마트홈 또는 사물인터넷에서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스마트홈을 연결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상당히 조금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SKT, AT&T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사물인터넷, 스마트홈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많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이 어떤 면인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요. 각 경제 리서치 회사들이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3년도, 14년도, 16년도, 19년도, 22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물론 전망대로 되면 좋겠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주식시장은 이런 기대감들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수익을 드리고 다양한 계좌의 발전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러한 전망들을 어떻습니까? 간과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 가전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어떻습니까? 보급률이 빨랐나요? 적었나요? 상당히 빨랐죠? 상당히 빨랐습니다. 물론 PCS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셀룰러 폰 자체가 개발이 빨랐지만 스마트폰만큼 빠르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 가전시장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성장과 더불어서 1차 성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에 따른 전망 자체도 상당히 우호적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사물인터넷이 왜 각광을 받고 1월달 그리고 작년도서부터 이어졌던 사물인터넷의 성장 흐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텔레콤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사물인터넷 스마트홈을 매매를 하면서 SK텔레콤을 매수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수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사물인터넷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종목도 매수하셔야죠. 시장의 대장주가 뭐 따여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뭐 사물인터넷에 포함됐기 때문에 급등할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물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버릴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러한 대기업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T를 단순하게 통신회사로 이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새로운 네트워크 회사로서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통신업체로서 이해를 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새벽에 발생될 수 있는 CS 쪽에서의 SK 기술 어떠한 기술들을 발표를 하는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코콤입니다, 코콤. 자, 이게 바로 대장이죠. 사물인터넷 대장, 스마트홈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 뭐 지금 매수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월달, 쉽게 말씀해서 CES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CES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과연 사물과 관련된, 스마트홈과 관련된 기술력들이 과연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코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일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코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코마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돌파시키고 있죠. 코콤과 코맥스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코맥스, 코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의 뭐 인터폰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편리성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스마트 홈 시대와 더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 회사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유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무선으로서의 기술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콤과 코맥스는 사물 인터넷의 쌍두마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고점 한번 돌파되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스마트 홈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제주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보안주와 사물 인터넷 속에서의 스마트홈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 투자 전략 2015년도 1월 달에 정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아마 제가 3탄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1월 달 한 달 동안은 2015년도 상반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섹터들로 제가 정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탄, 2탄 다 끝났고요. 내일 다음 주에 있을 3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내일자 공략주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내일자의 공략주는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캠시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동안에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덩치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다고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1755원에 굉장히 작은 종목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캠시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캠시스를 제가 왜 보자라는 얘기냐, 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옵트렌트도 마찬가지고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군들이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샤오미가 촉발시킨 고화소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오미가 저가품에도 불구하고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굉장히 고화소의 렌즈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부에 걸려있는 종목 제가 찾다 보니까 캠시스라는 종목이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자, 수급 현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14년 12월 18일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하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자 거래량 돌파되면서 양봉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전 저점에 대한 바닥 확인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는 1755원에서 마감이 됐지만 내일 오전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1750원에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해서 2000원대까지는 한 번쯤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에 중소형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0원 그 이상의 상승 흐름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굉장히 짧게 드릴게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손절가 자체는 1,6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내일장 공략주로서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1월 중소형 장세의 랠리를 한번 이어보자. 캠시스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내일장 공략주까지 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박 플러스 기법 강의와 내일장 공략주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말 속사포같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많이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대박 플러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